그래서 혹시 이제 시작하기 전에 지금 옆에 띄워드릴 자료는 우리나라 TV의 여러 매체들에서 다뤘던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 TV에서 다룬 사건들 중에 일부분을 캡처를 해가지고 가지고 왔고요. 지금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신문기사라든지 뭐 매체,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를 뒤져갖고 조합을 해서 가지고 온 내용입니다. 그러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요. 남편인 김씨라는 남자와 그리고 와이프, 아내인 이씨라는 여자의 한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는요, 서로 각각 재혼을 하셨어요. 근데 이 두 분이 재혼을 하셨을 당시에 각각의 자식들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 쪽에서는 당시 15살 딸이 있었고요. 이 와이프인 아내 쪽에서도 18살이 된 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딸이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부가 이제 재혼을 하게 된 거죠.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두 집안이 한 가족이 된 거예요. 당시에 이 딸들은요, 갑작스럽게 서로 자매가 됐다 보니까 서로 눈만 마주치면 으르렁 됐습니다.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15살, 18살이에요. 첫째 딸이 18살, 둘째 딸이 15살. 갑작스럽게 생활 패턴이 모두 바뀌고 갑작스럽게 언니와 동생이 생기다 보니까 매일같이 눈만 마주치면은 뭘 쳐다봐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뭘 쳐다봐 이러면서 막 싸워 둘이. 그러던 어느 날 이 부부의 집으로요,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게 됩니다. 당시에 지금 이 둘째 딸이요,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누군가에게 납치를 당해가지고 심하게 구타를 당하게 돼요. 그리고 심하게 구타를 당해서 급히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전화가 집으로 걸려오게 된 거예요. 지금 그 댁의 둘째 딸이 지금 심하게 폭행을 당해서 긴급하게 수술을 해야 됩니다. 얼른 병원으로 오세요. 당시에 이 엄마 아빠는요, 너무 놀래가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병원으로 달려가서 보니까 이 둘째 딸의 머리와 복부가 심하게 닫혀 있는 거예요. 머리와 복부 뭐 하며 온몸에 멍이 들어가지고요, 수술이 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정도로 상태가 매우 안 좋았습니다. 당시 어느 정도였냐면 수술도 바로 들어가야 되는 긴급한 상황인데다가 수술 후에는요, 의식을 회복을 못해요. 수술 후에 의식을 바로 회복도 못하고 혼수 상태까지 빠졌습니다. 그만큼 엄청 심각하게 폭행을 당했던 거예요. 이 둘째 딸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누군가에게 납치를 당해서 심하게 폭행을 당했다. 당시 이 부부는요, 이 엄마 아빠는 바로 경찰서에다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 수사가 이어지게 돼요. 도대체 누가 이 둘째 딸을 이렇게 만든 건지, 누가 내 소중한 둘째 딸을 묻지마 폭행을 이렇게 한 건지, 이 나쁜 놈들 잡아가지고 처벌받게 해야 된다고. 그런데 문제는요, 이 둘째 딸을 이렇게 만든 가해자들을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경찰들은 수사를 진행하긴 하는데 감을 하나도 못 잡아요. 도대체 누가 둘째 딸을 이렇게 심각할 정도로 구타를 한 건지. 수사에는 전혀 진전이 없는 채로 며칠이 흐릅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요, 이 사고 후에 한 며칠 정도가 더 흘러서 이 폭행 사건의 목격자가 한 명 나타나게 돼요. 이 사건의 목격자가 한 명 나타납니다. 당시에 이 목격자는요, 아니 내가 한 저녁쯤에 길을 가고 있었는데 아니, 느낌이 너무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고개를 휙 돌렸더니 내가 그 애들 얼굴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4명? 남녀물이 한 4명 정도가 여학생 한 명을 때리고 있더라고요. 아, 그 폭행했던 애들도 학생인 것 같았는데? 무슨 요 근처에 무슨 고등학교 있잖아요. 땡땡 고등학교. 그 학교 교복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 교복, 그 땡땡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애들이 여학생 한 명을 막 때리고 있더라니까.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목격자가. 당시에 둘째 딸을 때리고 있었던 이 4명의 남녀 무리 애들이 땡땡고등학교의 교복을 입고 있었다. 이 목격자가 얘기한 이 땡땡고등학교라는 곳은요, 첫째 딸과 같은 고등학교였습니다. 첫째 딸과 같은 고등학교의 교복을 입은 남녀 학생 4명 정도가 둘째 딸을 데리고 가는 걸 봤다. 그리고 끌고 가서 때리고 있는 걸 봤다. 라고 목격자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과 이 엄마, 아빠, 특히나 이 남편은요, 아내가 데리고 온 당시 18살의 첫째 딸을 의심을 합니다. 뭐야? 첫째 딸이 자기 친구들한테 부탁해가지고 지 동생을 이렇게 때리라고 한 건가? 첫째 딸이 이런 일을 벌였나? 원체 첫째와 둘째가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리고 첫째 딸과 같은 학교 학생들이라고 하니까 혹시나 첫째 딸이 계획한 소행이 아닐까 의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첫째 딸이 했다라고 하는 어떠한 증거가 또 나온 게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둘째 딸의 폭행 사건의 범인도 결론을 못 잡아요. 못 잡습니다. 이렇게 범인을 못 잡은 채로 이 둘째 딸은 회복을 점점 하게 되면서 이게 약간 집에서 이제 치료를 받을 정도까지 됐어요. 그런데 집으로 와서도 목발을 짚고 다녀야 될 정도로 좀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이 둘째 딸이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후 4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요, 이 둘째 딸한테 또 안 좋은 불행이 닥쳐옵니다. 이 둘째 딸은요, 사고 이후에 목발을 짚고 다녔는데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이 목발의 중간 부분 있죠, 손 잡는, 지금 옆에 목발 보시면 손 잡는 부분 있잖아요, 중간 부분. 이 중간 부분을 나사를 하나 빼가지고 고장을 내놓은 거예요. 훼손을 시켜놓은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걸 모르는 둘째 딸은요, 목발을 짚고 다니다가 이 짚는 부분이 딱 부서지면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다치게 돼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손을 짚고 있는 부분이 그쪽 나사를 하나 빼놓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둘째 딸은 몰라. 겉으로는 아무 티가 안 나니까. 그러니까 그냥 짚고 다니다가 이게 고장이 나 있는 상태였으니까 견디다가 부서진 거예요. 그러면서 손이 팍 부서지니까 그대로 엎어지면서 사고를 또 당해요. 또 다치게 됩니다. 이 남편은요, 이때도 아내가 데리고 온 첫째 딸을 의심했어요. 아, 첫째 딸이 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첫째 딸이 지금 둘째 자기 동생 이거 훼손시켜 놓은 것 같은데, 일부러 또 다치라고? 그런데 이때도 물증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대응을 하지 못해요. 의심뿐인 거예요. 첫째 딸이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상한 사건이 계속 일어나면서 집안의 분위기는 계속 안 좋아졌어요. 서로 의심만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얼마 정도가 좀 더 지났을 때 이 첫째 딸의 방에서, 첫째 딸 방의 서랍에서 충격적인 물건이 하나 나옵니다. 그 물건은요, 가족 사진이었어요. 첫째 딸의 화장대에 있는 서랍을 아빠가 딱 열었는데 가족 사진이 딱 나온 거예요. 근데 그 가족 사진에 둘째 딸의 얼굴만 옆에처럼 칼로 난도질이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옆에는 관계없는 사진이지만 이렇게 가족 사진이 있으면 둘째 딸의 얼굴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진에. 그런데 어느 날 또 한 통의 전화가 집으로 걸려옵니다. 그리고 이 전화는 아내가 또 받게 돼요. 여보세요? 라고 하니까 경찰서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아, 저 여기 경찰인데요. 왜요? 또 둘째 딸 무슨 일 생겼어요? 그런데 이때는요, 둘째 딸이 아닌 남편이 경찰서에 있다고 오시라는 연락이었어요.
아, 지금 남편분이 경찰서에 있거든요. 보호자분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아내는요, 너무 놀래서 경찰서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내가 충격을 먹게 돼요. 이 남편분이요, 알고 보니까 이 둘째 딸을 처음에 집단 폭행했던 때린 가해자 학생들이 이 남편이 모집한 가출 청소년이었던 거예요. 이 남편이요, 가출 청소년들한테 야, 이 아저씨가 300만 원 줄 테니까 나 둘째 딸 있거든? 둘째 딸 좀 때려줘라 라고 청부 폭행을 시켰던 거예요. 이 아버지가 가출 청소년들한테 가서 내가 300만 원 줄게, 내 딸 좀 때려. 당시에 이 경찰서에서 이 남편은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건을 청부 폭행을 이렇게 의뢰를 한 이유, 이 청소년들한테 내가 왜 300만 원을 주고 내 딸을 때리게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 남편은요, 다 첫째 딸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벌인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남편은요, 아내와 자기가 데리고 온 둘째 딸, 지금 폭행당한 애가 둘째 딸이에요. 근데 이 남편 말은요, 이게 다 첫째 딸 때문이다. 나는 내 아내와 내가 데리고 온 둘째 딸, 이렇게 셋이서만 살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즉, 아내가 데리고 온 18살 딸 빼고 이렇게 딱 내가 데리고 온 딸, 내 와이프, 이렇게 셋이만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이 첫째 딸을 내쫓기 위한 계획이었다고 경찰서에서 진술했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사건을 저질러가지고 첫째 딸을 범인으로 모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불화가 생기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첫째 딸이 집을 나가게끔, 아니 혹은 첫째 딸이 따로 떨어져서 살게끔 만들려고 내가 일부러 내 둘째 딸을 청부 폭행을 시키고 내가 이렇게 계획을 한 거다. 셋이만 살고 싶어서.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진술도. 그잖아요. 셋이만 살고 싶어서, 3명만 살고 싶어서 범인으로 몰려고 첫째 딸을 내가 계획한 거다. 첫째 딸이 이 집에서 나가게끔 만들려고 했다. 여러분, 근데요, 이 말도 거짓말이었습니다. 당시 이 남편은요, 경찰서에 와서 진술은 이렇게 했어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근데 경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상해. 결론은 이 말도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경찰들이 조금 더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둘째 딸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다쳐가지고 받은 보험금 내역서가 발견이 됐습니다. 경찰들이 조사를 하다가 이 둘째 딸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뭐가 그렇게 많이 다쳤어. 그래갖고 보험금을 받은 내역들을 경찰들이 확인을 하게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남편이요, 옛날에 사업 실패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았던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이 남편은요, 자기의 생활비가 모자랄 때마다 딸을 다치게 해서 보험금을 수령해서 그거를 생활비로 썼다고 합니다. 자기의 둘째 딸, 자기가 데리고 온 둘째 딸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다치게 해서 그 나온 보험금으로 생활비를 쓴 거예요. 딸을 자전거 사고를 나게 하거나 높은 데서 사고인 척 떨어뜨려요. 아니면 아까처럼 청부시켜가지고 묻지마 폭행을 시키고요. 계단에서 밀어버립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어떻게 자기 친딸한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둘째 딸은요, 이 남편이 재혼하면서 데리고 온 자기의 딸입니다. 근데 어떻게 자기의 친딸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일부러 다치게 만들어서 그걸 생활비로 쓸 수 있을까? 아버지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 남편 김 씨는요, 이번에 결혼이 3번째였대요. 3번째 재혼이었습니다. 이 김 씨의 딸은요, 이 남편의 딸은, 15살 딸은 친딸이 아니었어요. 친딸이 아니에요. 남편의 친딸이 아니야. 이 김 씨 남편이 15년 전에 2번째 결혼을 했었어요. 근데 두 번째 결혼을 했을 때 이 2번째 와이프가
재혼하면서 데리고 온 딸이었다고 합니다. 아셨나요? 이해하셨나요? 두 번째 재혼을 했을 때 두 번째 결혼을 했었던 두 번째 와이프가 데리고 온 딸인 거예요. 그러니까 김씨의 친딸이 아닌 거예요. 이 15살 딸도 친딸이 아니야. 두 번째 전처가 데리고 온 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남편이요, 이 둘째 딸을 갓난아이 때부터 같이 키웠다고 해요. 그래서 이 둘째 딸은요, 이 김씨 남편이 자기 친아버지인 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는 어릴 때부터 봤던 아버지가 이 김씨 남편이니까 이 둘째 딸은 이 사람이 내 아빠구나 하면서 자란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부인은요, 결혼 생활 10년 정도가 됐을 때 암 투병으로 인해서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됐고, 그러면서 이 둘째 딸이 아버지와 함께 둘이서만 살게 된 거였다고 해요. 당시 남편은요, 둘째 부인의 사망으로 약 2억 원의 보험금을 탔습니다. 2억 원을 탔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 남편이 아내가 죽으면서 2억 원이 생겼어. 억이 생긴 거예요, 억이. 그러니까 이때를 계기로 보험금의 맛에 들린 거예요. 보험금 맛을 알아버린 거예요. 우와,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2억이 생겼네? 그래서 그때부터 약 5년 동안 둘째 딸을 계속적으로 다치게 해서 보험금을 탔습니다. 일부러 집에서 뜨거운 냄비를 들고 있어요. 그러다 딸을 부릅니다. 둘째 딸을. 그래서 둘째 딸, 냉장고에서 뭐 좀 꺼내줄래? 라고 해요. 그러면 둘째 딸이 네 하면서 냉장고 문을 열죠. 그러면 그때 이 아빠는요, 뜨거운 걸 들고 있다가, 뜨거운 냄비를 들고 있다가 일부러 사고인 양 부딪힙니다. 그러면서 이 뜨거운 냄비를 둘째 딸 다리에다가 확 부어버려요. 아! 하면서 둘째 딸은 놀라겠죠. 그러면 어떻게 괜찮아? 아빠는 괜찮아? 그러면 이 사고를 계기로 이 둘째 딸은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상으로 인해서 내 딸이 다쳤다. 보험금을 수령하는 겁니다. 어떤 식인지 아시겠나요? 둘째 딸한테 실수인 척 뜨거운 물을 부어서 화상을 입게 하고요. 높은 데서 실수인 척 밀어가지고 골절시키고요. 사고인 양 교묘하게 자기 둘째 딸을 다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수의 보험을 가입시킨 후에 교묘한 수법으로 5년 동안 수십 차례 둘째 딸의 사고를 계속 유발을 시켰던 거예요. 이 남편은요, 후에 폭행 청부, 그러니까 폭행을 청부했다 해가지고 폭행 청부 및 사기 혐의로 징역 2년형을 받았습니다. 징역 2년형. 이 남편은요, 이 둘째를 계속 청부 쓰고 해가지고 다치게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의심을 받게 될까봐, 뭔가 경찰들이 자기를 의심하게 될까봐 자기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방패막이로 썼던 게 첫째 딸이었던 거예요. 둘째 딸이 계속 다쳤잖아요. 폭행 당하고. 근데 이게 다 첫째 딸이 한 것처럼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거죠. 이 남편은요, 일부러 첫째 딸과 둘째 딸 사이를 나쁘게 하기 위해서 이간질까지 했습니다. 이 남편은 어떻게 이간질을 했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첫째 딸의 방 서랍에서 둘째 딸의 얼굴이 난도질된 사진이 발견이 됐다. 이것도요, 남편이 난도질을 해가지고 첫째 딸의 서랍에 넣어놓은 거였습니다. 이 남편이 가족 사진을 딱 가지고 와가지고 둘째 딸 얼굴에 막 난도질을 해요. 그리고 그 사진을 첫째 딸 서랍에다 쓱 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거를 발견한 척 하는 거야. 너 이거 뭐야? 왜 둘째 딸 얼굴만 이렇게, 네 동생 얼굴만 왜 이렇게 난도질 돼 있어? 그리고 그 사실을 둘째 딸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둘째 딸아, 얼마 전에 보니까 첫째 네 언니가 네 사진만 난도질 해놨더라.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둘째 딸은 기분이 나쁘겠죠. 아빠 분명히 본 거 맞아? 언니 내 사진만 난도질 해놨다고? 가족 사진 중에 네 사진만 딱 이렇게 눈이 도려져가지고 난도질 돼 있는 거 있지? 그런 식으로
둘 사이를 계속 안 좋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일부러 첫째 딸의 반지나 목걸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아버지가 슬쩍 훔칩니다. 아빠가 슬쩍 훔쳐요. 첫째 딸의 물품을. 그리고 둘째 딸의 방에다 딱 갖다 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첫째 딸은 목걸이가 없어. 내 목걸이 어딨어? 설마 둘째 제가 가지고 왔나? 하고 둘째 방을 뒤집니다. 둘째 동생 방에서 나의 목걸이가 나왔어. 저게 훔쳐간 게 맞구만. 의심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가운데서 아빠가 이간질을 계속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요, 딸들끼리 이렇게 계단 같은 곳에서 싸우면요, 이 남편이 그 싸움을 말리는 척 하면서 개입을 합니다. 딸들아, 싸우지 마. 너네들 싸우지 마. 그러면서 둘째 딸을 다리를 걸어서 계단에서 굴르게 만들어요. 사고 있냐? 둘째 딸 괜찮아? 그리고 남들한테 얘기할 땐 이렇게 하는 거죠. 첫째 딸과 둘째 딸이 막 싸우다가 첫째가 밀었는데 둘째가 계단에서 굴른 것 같다. 첫째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거기에다 더 대박인 게요, 당시 셋째 부인, 이 셋째 부인이 남편이 자꾸 그랬대요. 와이프한테, 여보, 우리 첫째 딸도 보험을 좀 들까?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니 둘째도 너무 안 좋은 일을 당했고 첫째도 좀 보험을 들어놓는 게 어떨까라고 해가지고 남편의 권유로 첫째 딸의 보험 가입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즉 이 말은요, 남편이 보험금을 둘째 딸에 이어가지고 첫째 딸까지 일부러 다치게 해가지고 보험금을 탈 계획이었던 거예요. 보험금을 이 둘한테 탈라고, 첫째 딸도 이제 다치게 만들라고. 아내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당시 아내한테는요, 이 남편이 종신보험을 자꾸 들으라고 그렇게 권유를 했대요. 종신보험. 그래서 당시 아내분이 알겠어, 나도 보험 들을게 라고 해서 보험 신청을 했는데, 이 아내에 대한 보험은 심사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서 가입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분은 가입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보험에. 당시 이 모든 보험의 수익자는 이 남편이었습니다. 이 첫째 딸의 보험도 수익자는 남편으로 해놓을 생각이었고요. 아내분도 보험이 들면 수익자는 남편으로 해놓을 생각이었어요. 당연히 법적 상속인이니까 남편. 당시에 이 남편은요, 둘째 딸을 폭행사주를 했어요. 가출 청소년들한테 300만원 줄게. 내 둘째 딸 좀 때려줘. 너네들 둘째 딸 죽을 정도로 때리면 안 된다. 죽지 않을 만큼만 때려야 돼. 너네들이 잘 수행하면 아저씨가 300만원 줄게. 야, 그리고 너네들 때릴 때는 이 교복을 꼭 입고 때려라. 알았지? 라고 하면서 첫째 딸의 학교, 고등학교 교복을 이 불량 청소년들한테 건네줬었다고 해요. 첫째 딸 학교 교복을 구해가지고 이 청소년들한테 이 학교 교복을 입고 내 딸을 꼭 때려라. 죽지 않을 만큼만. 첫째 딸 누명 씌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가출 청소년들은요, 이 교복을 입은 채로 둘째 딸을 심하게 때린 거죠. 바로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혼수 상태에 빠질 정도로. 당시에 이 가출 청소년들은요, 둘째 딸을 그렇게 때렸어요, 심하게. 그럼 자기네들 딴에는 임무를 완성했잖아. 그러니까 얘기를 합니다. 300만원 주세요, 아저씨. 아저씨가 얘기한 대로 그 여자애 때렸거든요. 아저씨 300만원 주세요. 근데 이 남편은요, 막상 300만원 주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워진 거예요. 30만원도 아니고 300만원 주기 너무 아까운데. 그래서 이 가출 청소년들한테 이 남편이 뭐라고 했냐면, 야, 내가 언제 다치게만 하라 그랬지 언제 죽이라고 했냐? 니네가 너무 심하게 때려가지고 내 딸 죽었어 지금. 내가 죽지 않을 만큼 때리라 그랬잖아. 내가 언제 죽이라 그랬어? 니네들이 너무 심하게 때려갖고 내 딸 죽었다고. 어떡할 거야? 너네들 이거 신고하면 너네들 살인죄 되는 거야. 니네들 감옥 가. 니네들 깜빵 가고 싶어?
아 그래 내가 300만원 줄게. 300만원 주고 나는 내 딸 니네들이 살해했다고 경찰서 갈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오히려 가출 청소년들을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거짓말하면서. 니네들이 너무 심하게 때려서 내 딸이 죽었다. 어떻게 할 거냐. 300만원 줄게. 대신 나 경찰서 간다. 니네들이 내 딸 죽였다고. 니네들 그러면 살인죄 되는 거야. 야 니네들 이런 나이에 깜빵 가고 싶어? 오히려 이 가출 청소년들한테요. 이 남편이 내 딸 장례비. 야 니네들 때문에 내 딸 죽었잖아. 내 딸 장례 치러야 되지 않겠어? 장례비 내놔. 내 딸 위자료 내놔. 라고 해서 이 남편이 오히려 이 가출 청소년들한테 장례비와 위자료 명목으로 반대로 돈까지 뜯어내려고 했다고 합니다. 애들한테 300만원 주기 아까우니까 거짓말하고 내 딸 죽었다라고 거짓말하고 애들한테 겁을 준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 남편이 가출 청소년들한테 장례비 내놔, 위자료 내놔, 협박해서 돈을 뜯으려고 했다고 하는 거죠. 악마죠. 이 가출 청소년들은요, 정말 자기네들이 사람을 죽인 줄 알았대요. 정말 내가 심하게 때려서 죽었구나. 사람을 정말 자기네들이 죽인 줄 알고 죄책감에 계속 시달린 거예요. 어떡해. 우리 진짜 사람 죽였나봐. 어떡해. 그러다가 이 가출 청소년들이 너무 도저히 안 되겠다. 죄책감에 계속 시달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청소년들이 경찰서에 가서 자백을 하게 됩니다. 아, 경찰 아저씨, 저희 사실 사람 죽였어요. 그러면서 다 자백을 한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아저씨가 300만원 준다 그래가지고, 아, 저희가 어떤 여학생을 막 때렸거든요? 근데 그 여학생이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찰들은, 그럼 그 300만원 준다고 하는 아저씨가 누구야? 그러면서 이 김씨 남편이 체포가 된 거였어요. 자백을 하면서, 이 청소년들이. 이 둘째 딸은요, 이때까지 이 김씨 남편이 자기 친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친아버지도 아니었고 오히려 이 아버지가 사주에서 사람을 써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에 일부러 나를 계속 다치게 했다라는 거에 충격을 먹었습니다. 이 둘째 딸은.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바로 자기의 친이모를 찾아가서 친이모와 함께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긴 법정 다툼 끝에 이 남편은요, 이 둘째 딸의 친권을 상실을 하게 됐다고 해요. 둘째 딸의 친권을 잃은 거죠. 다행이죠. 그리고 당시 법원에서는요, 둘째 아내가 암투병으로 죽고 이 남편이 2억 정도의 돈을 받았다 했잖아요. 이 법원에서는 이 남편이 받은 그 와이프의 보험금, 전 와이프의 보험금 2억 중에 둘째 딸의 몫을 반환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남편아, 네가 네 와이프 죽은 2억 네가 다 가지지 말고 둘째 딸한테 나눠라. 일부를 반환해라. 2억 다 네가 가지지 말아라. 라고 판결을 내린 거예요. 둘째 딸의 몫을 떼어줘라. 당연히 이 이후에 아내 이씨와 셋째 부인이었던 아내 이씨와는 이혼을 했고요. 그리고 첫째 딸과 이 와이프는 둘이서 지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악마 남편, 보험금에 눈이 멀어서 자기의 딸들을 다치게 했던 이 악마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